여러분,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난 곳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25해를 보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8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제가 아직도 그곳에 따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실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도착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저를 기다린 건 따뜻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어색한 침묵이었죠. 부모님은 저를 손님처럼 대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레비입니다. 올해 33이 됐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냐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온 건 2016년이었어요. 당시 저는 이스라엘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광고 회사에서 로고와 포스터를 만들었죠. 보람 있는 일이었지만 매일이 비슷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한 게임 회사에서 디자인 제안을 받았죠. 2년 계약이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한국이 어디냐고 너무 멀지 않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제가 정말 가고 싶다고 하자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2년만 다녀오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2016년 5월이었습니다. 초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항이 너무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죠. 모든 게 신기했어요. 회사에서 보낸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었는데 영어를 잘했어요.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과 산이 어우러진 풍경.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회사에서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구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한국식 방 구조가 신기했죠. 창문을 열자 부산의 바다 내음이 들어왔습니다. 낯설지만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음식도 낯설었죠. 한글을 읽을 수 없어서 간판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길을 잃으면 영어로 물어봐야 했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도와줬습니다. 한국어를 조금씩 가르쳐줬고 맛있는 식당도 소개해줬죠. 돼지국밥, 밀면, 회 같은 부산 음식들을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도 재미있었어요. 게임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일이었는데 창의적이고 자유로웠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의 수준이 정말 높다는 걸 느꼈죠. 동료들도 실력이 뛰어났어요. 그러다 8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어요. 마케팅 부서와 협업하는 프로젝트였죠. 그 회의에서 민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민준은 마케팅 팀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환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제가 영어로 발표를 했는데 긴장해서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런데 민준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천천히 해도 된다고 격려해줬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호주에서 유학을 했다고 했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대답했어요.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이스라엘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과 자주 마주쳤어요. 회사 복도에서, 카페에서, 회의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죠.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줬고 저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 민준이 주말에 시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부산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갔어요. 넓은 백사장과 푸른 바다에 감탄했습니다. 민준이 부산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줬죠. 감천문화마을도 갔어요. 알록달록한 집들이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회를 먹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맛있었죠. 그날 저녁 광안대교를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야경을 봤어요. 불빛들이 바다에 반사돼 반짝였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노아, 한국이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좋아요. 특히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저도 노아를 만나서 좋아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어요. 그 고백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민준을 보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죠.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매일 만났어요. 출근길에 같이 커피를 마시고 점심은 함께 먹고 퇴근 후에는 데이트를 했죠. 주말에는 부산 곳곳을 다녔어요. 용두산공원, 남포동, 광복동, 해운대. 모든 곳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민준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기초부터 천천히 알려줬죠. 발음이 어려웠지만 민준이 인내심 있게 도와줬습니다. 조금씩 한국어가 늘었어요.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죠. 한국 음식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매운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김치가 맛있어졌고 된장찌개도 좋아하게 됐죠. 민준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은 특히 맛있었습니다. 그러다 2년 계약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저는 고민이 됐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도 그리웠고요. 그날 밤 민준과 해운대를 걸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노아, 한국에 남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함께 있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돼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사랑도 소중하잖아요.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한국에 남을까요? 부모님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한국 남자를 만났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요? 어머니는 걱정하셨어요. 결혼하려는 거냐고 물으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노아, 너무 먼 곳이야. 다시 보기 힘들 거야. 어머니도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 딸이 그렇게 멀리 가버리면 어떡하니? 그 말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준을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볼게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봐요. 2달 후 민준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함께 민준을 맞이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죠. 부모님 댁에서 일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민준은 부모님께 정성을 다했어요. 한국 선물도 가져왔고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고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도 했죠. 마지막 날 밤 민준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부모님은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자주 연락하고 1년에 한 번은 꼭 오라는 것.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요.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2018년 가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모님이 한국까지 오셨습니다. 친구들도 몇 명 왔죠. 민준의 가족과 친구들도 축하해줬어요.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행복해라, 노아. 그게 우리 소원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레아야, 우리가 너한테 좀 차갑게 대한 것 같다. 미안하구나.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사과하시다니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서운했어. 내가 떠난 후로 정말 외로웠거든. 8년 동안 너 없이 살았어. 전화로만 목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다는 건 알아. 그게 다행이지. 하지만 우리는 딸을 잃은 것 같았어. 8년 동안 내 빈자리가 너무 컸단다. 매일 내 생각을 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주 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레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내 삶을 선택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 거잖아. 그게 당연한 거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딸을 빼앗긴 것 같았거든. 그래서 서운했고 화가 났어. 그게 내게 차갑게 대한 이유야. 우리가 미성숙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았다, 레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한국에서 좋은 남편 만나고 예쁜 딸도 낳았잖니. 내 가족이 있는 거야. 그걸로 충분해. 우리가 욕심을 부렸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레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행복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우리 외로움만 생각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미안해요. 자주 연락 못 드려서요. 더 자주 와야 했는데 딸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서로 이해했으니까. 레아, 넌 행복하게 살아라. 한국에서 좋은 가정 꾸려라. 그게 우리 진짜 소원이야.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저는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미안함, 오해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8년간의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진정됐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레아야. 넌 여전히 우리 딸이야.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울 수 있어. 자주 연락하면 되잖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영원히 부모님의 딸이에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요. 마음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도 우리 손녀고. 히브리어를 못해도 상관없어. 한국 아이지만 우리 핏줄이지.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면 돼. 그걸로 충분해. 저는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해해 주셔서요. 아라를 받아들여 주셔서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셔서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레아야, 내 남편 준혁이는 어떤 사람이니? 우리가 한 번밖에 못 봐서 잘 모르겠더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아껴주고 아라를 사랑해요. 책임감도 강하고 다정해요. 부모님도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됐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준혁이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우리 딸 잘 돌봐줘서요. 아버지도 웃으셨어요. 다음에 오면 준혁이랑 같이 와라. 사위 얼굴 좀 제대로 보고 싶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다음에는 준혁이랑 함께 올게요. 꼭요. 그리고 더 자주 올게요. 약속드려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부모님과 화해했으니까요.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아라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참 소중한 거구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요. 이해로요. 저는 한국에 살지만 이스라엘 부모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자주 연락하고 가끔 찾아뵐 겁니다. 딸의 돌이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동시에 한국에서의 제 삶도 소중히 할 거예요. 준혁과 아라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게 제 진짜 삶이니까요. 고향은 두 개일 수 있어요. 태어난 곳과 사는 곳. 저에게는 이스라엘과 한국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제 집은 한국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출발 전날 밤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따뜻했죠. 화해 후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레아야, 자주 연락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통화하자. 어머니가 아라 크는 거 보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드려요. 아버지가 아라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라야, 할아버지 잊지 마라. 다음에 또 보자. 아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또 올게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배웅 나오셨어요. 작별 인사를 나눴죠. 이번에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행복해라, 레아. 그게 엄마 진짜 소원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저도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네, 어머니. 행복할게요. 꼭 행복하게 살게요. 아버지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처음처럼 따뜻했어요. 잘 가거라, 레아. 우리 딸. 사랑한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아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또 올게요. 부모님이 아라를 번갈아 안으며 쓰다듬으셨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화해했으니까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멀지만 마음은 가까워졌죠. 이제 부모님도 제 선택을 이해하세요. 저도 부모님 마음을 이해했고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라가 신나했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아빠 보러 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진짜 우리 집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텔아비브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제 안녕이었어요. 다시 올 거지만 제가 사는 곳은 아니니까요. 12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진짜 집으로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라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차가움, 부모님과의 갈등, 다니엘라와의 만남, 그리고 화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였습니다.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라는 것이요. 저에게 그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준혁과 아라가 있는 곳이요. 따뜻한 친구들이 있는 곳이죠. 평화로운 일상이 보장된 곳이요. 이스라엘은 소중한 추억이에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요. 제가 자란 곳이죠. 하지만 제가 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스튜어디스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맛있게 먹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길이라 입맛이 돌아온 거죠. 비빔밥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영화도 봤습니다. 한국 영화였어요. 한글 자막이 반가웠죠. 한국어가 그리웠습니다. 제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한국 영공에 접어들었어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라를 깨웠습니다. 아라야, 일어나. 거의 다 왔어. 집에 다 왔어. 아라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요? 아빠 맞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 집에서요. 아라가 신나서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집에 왔구나. 진짜 집에요. 짐을 찾고 입국장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 준혁이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웃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라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뛰어갔어요. 준혁이 아라를 안아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아라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뛰었습니다. 가방을 끌면서 서둘렀죠. 준혁이 한 손으로는 아라를 안고 다른 손으로 저를 안았어요. 레아,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준혁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준혁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요. 아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아라야. 너무 행복해서 그래. 집에 와서 행복해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준혁의 차에 올랐어요. 익숙한 차였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죠. 우리 차 냄새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전쟁의 긴장감 따위는 없었죠. 사이렌 소리도 없었고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떠셨어? 많이 좋아지셨어? 저는 대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나중엔 화해했어요. 서로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 저는 웃었어요. 응, 정말 편해졌어요. 아라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할머니, 할아버지 만났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나중엔 좋았어요.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다음에는 아빠도 같이 가자.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송파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 냄새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였죠. 아라가 소리쳤습니다. 집이다. 우리 집이다. 신발을 벗고 뛰어들어갔어요. 자기 방으로 달려가더니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죠. 거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부엌방. 한 달 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푹신했어요. 편안했죠. 준혁이 옆에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아줬죠. 이제 됐지? 내 자리가 여기야. 진짜 집이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제 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평화로운 곳이요. 준혁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죠. 안전함이었어요. 아라가 와서 우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있어요? 안 떨어져요? 우리도 대답했어요. 그럼 아라야.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야. 그날 저녁 준혁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한 달 만에 먹는 한국 음식이었죠. 냄새부터 좋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졌어요. 매콤하고 개운한 맛이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맛이에요. 제가 그리워했던 맛이요. 한국의 맛이었습니다. 집의 맛이었죠. 사랑의 맛이었어요. 아라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우리 집 음식이 최고지. 식사 후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송파구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잠실 롯데타워가 보였습니다. 텔아비브의 야경도 아름다웠습니다. 역사가 깃든 도시였죠. 하지만 이곳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제 집의 풍경이니까요. 제 일상이니까요. 준혁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생각 많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확실해졌어. 모든 게요. 뭐가? 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거. 진짜 고향이라는 거요. 당신과 아라가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너의 집은 여기야. 나와 아라가 있는 곳이지. 우리가 너의 가족이야. 저는 준혁을 돌아보며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혁아. 당신이 있어서 제가 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 진짜 집을요. 준혁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레아.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해. 우리 가족이 있어서 매일이 감사해.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어요. 편안한 잠이었죠. 우리 집 침대에서 자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아라와 함께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악몽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한국의 아침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을 했어요. 김치도 꺼내고 계란도 부쳤죠. 한국식 아침이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사소한 순간들.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평범함조차 누리기 힘들었습니다. 전쟁의 긴장감 때문이었죠.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해야 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안전했어요.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는 곳이었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다니엘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했대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요. 저는 바로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입국장에서 다니엘라를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다니엘라 가족이 나왔습니다. 다니엘라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레아. 다니엘라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왔어. 한국에 왔어. 정말로 왔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다니엘라를 꼭 안았습니다. 환영해, 다니엘라.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다니엘라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니엘라의 남편과 아이들을 소개받았습니다. 다들 피곤해 보였지만 희망에 찬 표정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차에 태워 숙소로 데려다 줬습니다. 준혁이 임시로 구해준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다니엘라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레아, 여기 정말 평화롭다. 폭발 소리가 안 들려. 사이렌도 없어. 정말 평화로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다니엘라 남편의 병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의료진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치료 계획도 세워줬고요. 다니엘라가 희망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레아, 의사 선생님이 좋아질 수 있대.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하대. 정말 희망이 생겼어. 저는 다니엘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다니엘라. 잘 될 거야.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다니엘라 가족이 자리를 잡도록 도왔습니다. 집 구하는 것도 도와주고 한국 생활 적응하는 것도 도와줬어요. 준혁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알아봐 줬고요. 한 달쯤 지나 다니엘라가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영어 강사였어요. 저와 같은 일이었죠. 제가 소개해준 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니엘라 가족을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다니엘라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치료도 잘 되고 있고요. 여기 와서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즐겁게 먹었습니다. 아라와 다니엘라의 아이들이 함께 놀았어요. 금방 친해졌죠. 준혁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웃이잖아요. 식사 후 다니엘라와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니엘라가 말했습니다. 레아,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희망을 찾았어. 평화를 찾았어.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한 거지. 다니엘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레아. 넌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떠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요. 저는 8년 전 한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행복한 가족을 만들었고 친구에게 희망도 줬죠.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죠. 부모님도 계시고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역사가 깊은 곳이죠. 하지만 한국은 제가 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제 진짜 집이에요.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라는 것을요. 제 고향은 준혁과 아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한국이 제 집이었죠. 이 깨달음과 함께 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제 정체성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한국에 사는 레아 샤론입니다.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지만 제 집은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아요. 부모님과도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를 해요. 아라의 성장을 보여드리고 일상을 나눕니다. 다음 방문도 약속했어요. 다니엘라 가족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치료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행복해 보입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과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아라는 할머니가 봐주셨어요.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레아, 후회 안 해? 이스라엘을 떠난 것.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나도 내가 한국에 와줘서 정말 감사해. 내가 없었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저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한국에 온 게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돼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전쟁도 없고 폭발도 없고 사이렌도 없는 곳. 그저 평범한 일상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평화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의 진짜 집이에요. 때로는 떠나는 게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요. 사랑을 위해서요.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행복을 찾으세요. 저는 찾았습니다. 8년이 걸렸지만 찾았어요. 제 진짜 집을요. 제 진짜 고향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요.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여기서 계속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준혁과 아라와 함께요. 다니엘라 가족과 함께요. 한국이 제 집입니다. 서울이 제 도시예요. 이곳이 제 진짜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도 자신의 진짜 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